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업가가 우연히 발견한 20년 전 한 과학자의 꿈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한 빈집에서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갓 이사 온 민수 부부였습니다. 민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23년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카드를 찍고 오후 4시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살. 그의 인생은 정확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선택한 건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조그만 카페를 연 겁니다. 여보, 이제 사람 냄새 나는 일 좀 해보자고.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두값은 매달 올랐고 손님은 매달 줄었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 시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욕심 부린 것 같아. 이제 그만 내려놓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도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곳, 집값 싼 곳, 그냥 둘이서 천천히 살 수 있는 곳. 부동산 앱을 뒤지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거 봐. 경상도 시골집인데 진짜 싸. 사진 속 집은 오래됐지만 단정했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2층 주택. 아내가 사진을 확대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시골집 한번 봐봐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면 제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고향,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경주로 내려가자. 부동산에 연락했을 때 중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집이요? 전 주인분이 투자 목적으로 사놨다가 거의 안 쓰셨어요. 가끔 주말에 내려와서 텃밭만 좀 가꾸시다가 그냥 파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과학자 한 분이 사셨는데 오래전에 서울로 올라가셨죠. 민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사 온 첫날 민수는 짐을 풀다 말고 자연스럽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0년 넘게 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전기 관련된 건 일단 확인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옥상에 오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보통 가정집 태양광 패널은 평평합니다. 지붕에 쫙 깔리는 형태죠. 그런데 이 집 옥상 한가운데에는 둥그런 돔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치 천문대 지붕처럼 부풀어 오른 방구 형태.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 그는 무릎을 꿇고 연결 부위를 살폈습니다. 배선도 일반 가정집 태양광과 달랐습니다. 두껍고 여러 겹으로 차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용 장비 같았습니다. 여보, 이 책장 어디다 놓을까? 민수가 거실 책장을 옮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보, 여기 좀 봐봐. 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책장 뒤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문이 있어. 벽면에 작은 문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 거기가 무슨 문이야? 나도 모르겠어. 열어볼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삐걱.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쪽으로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먼지가 자욱했다.
여보, 무서운데. 아내가 민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 작은 다락방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빛이 입구를 비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구에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여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연구실이래. 출입 금지라고. 민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천장 모서리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흔적. 하지만 그것보다 민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방 한가운데 놓인 이상한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천천히 그 장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내부는 온통 거울이었습니다. 벽면마다 작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변압기처럼 생긴 승합 장치와 함께 커다란 배터리 뱅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무서운데? 민수는 천천히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빛이 상자 안에서 여러 번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이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태양광 증폭기야. 뭐? 민수는 손전등으로 상자 안을 비추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빛을 한번 받으면 일부는 전기로 바뀌고 나머지는 반사되어 그냥 사라져. 그래서 많은 전기를 만들려면 패널을 엄청 많이 깔아야 하지. 넓은 땅에 수백 개씩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달라. 옥상의 저돔이 빛을 모으면 이 원기둥을 통해 여기로 내려와. 그리고 이 원기둥 입구에 민수는 원기둥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볼록 렌즈가 설치되어 있어. 볼록 렌즈? 응. 돋보기처럼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렌즈. 그러니까 내려오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강해지는 거지. 일반 태양광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로. 민수는 정육면체 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 안에도 작은 볼록 렌즈들이 여러 각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울에 반사된 빛이 다시 렌즈를 통과할 때마다 또 집중되는 거야. 그럼 빛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강해진다는 거야? 정확해. 일반 태양광은 빛을 한번 받고 끝이지만 이건 받고 반사하고 다시 집중하고 또 받고 계속 순환하면서 강해지는 거지. 민수는 상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셀이 여러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반사되고 집중된 빛이 셀을 사방에서 때리는 거야. 적은 수의 셀로도 엄청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리지. 아내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태양광은 넓은 땅에 패널을 100개 깔아서 빛을 100번 받는 거고 이건 작은 상자 안에서 빛을 100번 재활용하는 거야. 넓은 땅 없이도. 그게 정말 되는 거야? 민수는 정육면체 상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육면체 내부 전기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맣게 탄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탄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에 타버렸어. 그 옆 벽면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LRC.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천재였고 성공 직전까지 갔다는 것. 민수는 다락방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해.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지? 왜 이런 걸 만들고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장은 그것보다 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비어 있었던 빈집이었습니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부부는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마당부터 손봤습니다. 무릎까지 자란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게 펴냈습니다. 민수는 땀을 뚝뚝 흘리며 삽질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장미 심으면 예쁘겠다. 그래, 봄 되면 꽃 피우겠네. 화단 옆으로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집 같네. 민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돌아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웃집 어르신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 부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참 아름답게 변해가네요. 이 집이 너무 오래 비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살게 됐어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사시던 분은 뭐 하시던 분이셨어요?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최 박사님 말씀이시군요. 읍내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시던 기술자이자 과학자셨죠. 동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일을요? 세탁기나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분이 무료로 다 고쳐주곤 하셨어요. 우리 집 TV도 그분이 고쳐주셨는데 돈 한 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자하시고 인기가 좋았던 분이셨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파사, 기술자. 그제야 다락방의 그 장치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한 15년도 더 됐나 그 뒤로 이 집이 계속 비어 있다가 중간에 투자하신 분이 가끔 내려오셨는데 그분도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민수는 어르신과 인사를 나눈 뒤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 박사, 전파사, 기술자, 그리고 다락방의 그 장치, 집안도 하나하나 손봤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곳은 새로 발랐고 삐걱거리는 문짝은 기름칠을 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낡아서 교체했고 화장실 타일도 새로 깔았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일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네. 내일은 뭐 할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텃밭에는 파란 잎들이 돋아났고 화단에는 장미 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민수가 직접 만든 나무 벤치가 놓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만한 집이 됐네. 민수는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냥 산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다락방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그것, 정육면체 상자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 민수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민수는 마을 입구의 작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60대 후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말이에요. 그 전에 과학자가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아, 최 박사님? 맞아요. 한 15년 전쯤 서울로 올라가셨죠. 혹시 연락처 아세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이라. 근데 잠깐만요. 사장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건데 연락처는 바뀌셨을 거예요. 근데 서울 주소는 여기 있네요. 사장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민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 연락처도 없이 그냥 주소만 적힌 메모지. 과연 아직도 거기 계실까? 하지만 민수는 다음날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그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낯선 동네였습니다. 만약 이사 가셨으면 어쩌지? 만약 안 계시면? 불안했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그 장치, 까맣게 탄 부품들, 프로젝트 LRC라는 짧은 메모, 그리고 이웃 어르신이 말씀하신 최 박사, 전파사를 운영하던 기술자,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 좋았던 과학자. 이분은 왜 그 연구를 멈췄을까? 왜 서울로 떠났을까? 민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소지는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민수는 동번호를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띵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다려보자.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층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다리가 저렸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2시간이 넘게 흘렀을 때 계단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예전에 최 박사님이 사셨던 집을 최근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최 박사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더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영감은 3년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잠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의 시선이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인상. 하얀 실험복을 입고 뭔가를 들여다보는 모습. 민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각. 그건 과학자들만이 서로에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집념, 그리고 어떤 외로움. 실험실에서 홀로 답을 찾아 헤매던 사람의 눈빛. 민수도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발전소 지하 제어실에서 혼자 계기판을 들여다보던 수많은 밤들. 문제를 풀기 위해 끙끙대던 그 시간들. 이분도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뭘 발견하셨나 봐요? 네, 다락방에 이상한 장치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관련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우리 영감이 20년 넘게 매달린 거예요. 퇴직금 다 거기 쏟아부었어요. 성공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했죠? 계속 고장났어요. 그러다 결국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구 자료 같은 거 남아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민수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올 거라고.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라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 영감처럼 뭔가를 끝까지 해내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이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영감이 기뻐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민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12일.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나는 과학자로서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하나의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에너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계산식과 스케치가 나타났습니다. 빛은 한 번 쓰고 버려진다. 하지만 거울로 반사하면 같은 빛이 다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핵분열이 연쇄 반응이라면 이건 빛의 연쇄 반사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노트 중간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실험. 전기셀이 3시간 만에 타버렸다. 역시 열 문제가 관건이다. 열만 해결하면 이건 된다. 민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에 그려진 회로도.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에서 봤던 까맣게 타버린 바로 그 부품의 회로도였습니다. 정육면체 안에 배치된 전기셀의 구조, 볼록 렌즈의 위치, 냉각 시스템이 없어서 실패한 흔적까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어. 기차는 계속 달렸지만 민수는 노트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노트를 보고 이어갈 것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그냥 한 가정이 따뜻하게 밝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민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다락방을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 해봤습니다. 첫 실험. 전기셀을 정육면체 안에 설치하고 도물통에 빛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측기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됐어. 하지만 3시간 후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셀이 열에 녹아버린 겁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열 문제구나. 두 번째 실험.
이번엔 셀 주변에 작은 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펜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달이 지나자 바닥에는 망가진 셀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민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조급했습니다. 최 박사님도 이 벽을 못 넘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는 다락방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태양광 실험은 햇빛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해가 지면 마당으로 내려와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저녁 시간은 노트를 읽으며 다음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장미는 시들었고 텃밭의 고추는 빨갛게 익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노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열만 해결하면 된다. 최 박사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마을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옆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위잉. 엔진이 식으면서 냉각수가 순환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엔진도 뜨겁잖아. 근데 왜 안 타? 냉각수, 라디에이터. 민수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열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 열을 빼면 돼. 전기셀에 직접 냉각수를 붙이는 거야. 민수는 밤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전기셀 뒷면에 얇은 냉각관을 부착하는 구조. 냉각수가 셀에서 발생하는 열을 즉시 흡수하는 시스템. 그리고 데워진 물은 옥상의 온수 탱크로 보내는 순환 구조. 이거야. 민수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전기셀 뒷면에 얇은 냉각관을 설계했습니다. 냉각수는 셀이 뜨거워지는 순간 바로 열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데워진 물은 옥상의 대형 온수 탱크로 보냈습니다. 탱크는 A와 B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열을 저장하고 하나는 다시 식혀서 순환시켰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되어 밤에도 집안 전체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펌프도 이 시스템에서 만든 전기로 돌렸습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1년 내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빛이 도물통에 들어왔고 정육면체 안에서 반사됐습니다. 계측기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1시간, 3시간, 6시간. 셀은 타지 않았습니다. 됐어.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다락방으로 올라와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민수는 계측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사님,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락방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시스템, 계측기에 찍힌 안정된 수치, 그리고 옥상 탱크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수. 할머니는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영감이 옳았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은 세상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완성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꿈을 저한테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박사님의 그 꿈을
더 많은 가정에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상업화하려고 합니다. 박사님의 이름으로요. 민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특허부터 출원했습니다. 태양광 순환 증폭 시스템, 발명자 명의에는 최 박사의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특허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등록증을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특허 나왔어요. 박사님 이름으로요. 할머니는 등록증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영감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은 본격적인 사업화였습니다. 민수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면 가정집 전기료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수까지 무료로 공급됩니다. 조합장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민수 집을 직접 방문한 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첫 투자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마을 회관 옆 빈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 2명을 고용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다 귀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태양광 패널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버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이장님 댁에 무료로 설치해드렸습니다. 한 달 써보시고 평가해주세요. 한 달 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전기료가 10,000원도 안 나왔어요. 온수도 펑펑 써도 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가구, 그 다음 달엔 10가구. 민수는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최 박사 솔라 시스템. 민수는 할머니를 경주 공장 오픈식에 초대했습니다. 개업식 날 할머니는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회사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화강석 회사 간판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간판석에 새겨진 문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 1%의 가능성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의 가능성을 향한 무한도전 정신, 저희 최 박사 솔라 시스템에서 해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간판석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술 공동 개발자 최 박사.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판석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영감 이름이 여기 있네요. 민수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사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꿈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현판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천이 벗겨지자 최 박사 솔라 시스템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간판석 앞에 서서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시골 마을서 시작된 에너지 혁명. 1년 뒤엔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빛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온 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민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20년 전 한 과학자가 꿈꿨던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더 큰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됐습니다. 민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큰 건물이나 공장에도 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의 태양광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패널을 설치합니다. 땅이 부족하면 저수지나 바다에까지 설치하죠. 그 결과 산림이 황폐해지고 자연이 훼손됩니다. 하지만 최 박사님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적은 면적으로도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바다를 훼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 박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입니다. 에너지도 얻고 환경도 지키는 것. 그게 박사님의 꿈이었습니다. 2년 뒤 최 박사 솔라 시스템은 전국 500가구에 설치됐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중견기업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경주였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최 박사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작은 액자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설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500가구가 박사님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엔 5,000가구가 목표입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도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은 아셨을 겁니다. 한 가정을 지키는 기술이 결국 모든 가정을 지킨다는 거리요. 그날 저녁 민수는 경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의 시스템은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미는 활짝 피었고 텃밭에는 상추가 푸릇푸릇했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바쁘지? 응. 근데 행복해. 박사님도 행복하실 것 같아? 민수는 옥상의 둥근 돔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큰 목표를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 그건 분명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 박사님도 20년을 매달렸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이어졌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우리의 인생은 때로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하지만 꿈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한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당신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다음 사람이.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업적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업적은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아닐까요?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걸 붙잡으려 한다면 빛은 다시 돌아옵니다. 한 과학자의 소박한 꿈은 한 가정을 넘어 수천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박사 솔라 시스템. 빛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